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과 공세가 거셉니다. 국민의힘은 간 좀 그만 보라며 입당을 압박하고 있고요.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거론하면서 BBK처럼 될 거다 이렇게 공세까지 폈습니다. 윤 전 총장은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을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제1야당의 수장이 된 36살 청년 이준석 대표. 자신감이 붙어서일까요? 거침없이 하이킹 모드입니다.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죠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아마추어 같은 티가 난다. 일침을 놨습니다. 한마디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요.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우당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첫 공개 일정을 소화했었죠. 이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하는지 보여주지 못했고 언론인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윤 전 총장,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닫긴 했습니다. 침묵이 너무 길어서 일부에서는 너무 각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. 어떠신가요?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입니까? 누구와 함께할진 모르겠지만 따라붙은 이들은 있었는데요. 행사 내내 눈길을 확 사로잡은 이 빨간 우산들, 이른바 아스팔트 팬클럽 열지대였습니다. 한때는 박근혜 씨 석방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이죠. 윤석열아, 내가 날계란 2개 갖고 있어.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. 윤석열아, 너 죽을래?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이준석 대표는 이런 점을 아마추어 티가 난다 이렇게 꼬집은 건데요. 조직적인 정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 쉽게 말해 더 버티지 말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란 이야기겠죠.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입당 압박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. 너무 자신감이 없다. 특별 대우는 공정이 아니다. 나를 세웠습니다. 유승민 의원은 당장 입당은 차치하더라도 제발 링 위에라도 올라오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제가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. 같은 링 위에 올라와서 치열한 공정한 그런 경쟁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각자의 경쟁력을 선보이고 도덕성을 검증을 받고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뽑는 과정에 빨리 좀 동참해 주기를, 정치를 하신다면 빨리 동참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.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입당 압박을 공격이라고 본 듯합니다.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.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습니다. 내 갈 길만 가겠습니다. 내 할 일만 하겠습니다. 국민을 통합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습니다.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.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국민의힘은 플랫폼이란 입장을 밝혔었죠.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. 국민의힘을 정권교체 플랫폼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. 네.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. 지금의 국회 지형이 사실 국힘당이 100석, 네. 범위가 180석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표현을 쉽게 좀 쓰고 싶은데 그게 필요하다. 내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를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지 이게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. 정시에 출발한다는 그 버스 타도 그만, 안 타도 그만이란 겁니다. 윤 전 총장과 너무 각을 세웠다는 생각이 든 걸까요? 이준석 대표도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.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잠재적인 우리 당의 야권의 대선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. 네. 비슷한 점을 많이 강조하겠습니다. 윤 전 총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그냥 커피라면 민주당의 공세 수위는 TOP입니다. 송영길 대표, 앞서 윤석열 엑스파일을 언급했었죠.
이명박 BBK처럼 야당 경선 과정에서 밝혀질 걸로 본다 예언을 했습니다. 꽝 잡는 건 매다. 윤 전 총장을 잡겠다고 나섰죠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다정의 한라인에 출연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세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윤석열의 그 지지율을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네. 사실은 그 겉으로는 그렇게 부풀어 오르지만 속으로는 곪고 있지 않겠습니까? 정청래 의원은 1일 국어교사로 나섰는데요. 윤 전 총장이 최근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죠. 이때 남긴 방명록을 문제 삼았습니다. 정보와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. 이 한 문장인데요. 먼저 지평선을 여신을 지적했습니다. 지평선이 아니라 지평이라고 썼어야 한다는 겁니다. 국립국어원에 관련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.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지평을 연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. 지평선은 대지와 하늘이 맞닿은 경계선을 의미하죠. 선을 열 순 없는 노릇입니다. 정 의원은 대통령님의 성찰이란 표현도 문제를 삼았는데요.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라는 뜻이죠. 문맥상 통찰,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꿰뚫어 봄이 맞다는 겁니다. 여야의 공세만으로도 윤 전 총장의 머리가 아플 듯 싶은데 이번엔 또 엉뚱한 책이 출간됐습니다. 그것도 윤석열 평전이란 소개글을 달고 말입니다. 별의 순간은 오는가라는 책인데요.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. 책 제목은 별의 순간은 오는가인데요.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윤 전 총장 본인의 말은 아닐 테고 누구 이야기냐? 이번엔 그냥 윤 전 총장 측입니다. 나중에 또다시 최측근이 나설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.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. 자신도 모르는 평전이란 게 말이 되느냐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. 논란이 커지자 작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. 윤 전 총장에 대한 평전으로 본인과의 대면이나 직접 소통은 없었다라는 겁니다. 출판사 측도 거들었습니다. 윤 전 총장 측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취재했다고 말입니다. 작가의 해명 중엔 특히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. 벌써부터 포털에는 상당한 분노와 조롱을 담은 댓글들이 가득하더군요. 저는 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악플은 무플보다 만배는 나은 법이니까요. 파리를 조심하라던 이분의 충고가 문득 떠오르네요.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거 치우고 바를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수국에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. 믿거나 말거나가 돼버린 이 책,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. 윤 전 총장이 나는 동굴 속에서 마늘만 먹으며 인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곰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누군지 알 수 없는 윤 전 총장 측 하더라 통신이긴 한데요. 이 말이 맞다면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해야 할 필요성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듯도 싶습니다. 곰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기도 하죠. 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. 겨울잠. 정답! 옛날 사람들은 알았을까요? 모르죠. 그럼 뭐로 봤을까요, 그걸? 그냥 부활? 부활. 오랜 치과를 끝내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선 도전을 선언한다는 윤 전 총장. 정치인 윤석열로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지켜볼 일입니다.